안녕하세요. 소윤섭의 팟캐스트입니다. 정말로 말하고 싶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의 사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발전할 수 있었던 밑거름은 돈보다는 국민을 성숙하게 만들었고 역동적으로 조성한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돈은 그 당시의 정부로 끝났을 뿐이죠. 국민의 가치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야만 장기적인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20세기의 50과 60은 풍요로웠으나 국민을 건강하게는 조성하지 못하였지요. 세계적인 삼저현상과 플라자 합의로 인한 반사 이익에 힘입어 경제성장은 이루었지만 정경유착이라는 부패 속에서 저금리의 외환자금은 기술 개발보다는 부동산 투기로 사용되어 IMF라는 외환위기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 경제를 정치가 아닌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군사정부의 인용술은 있었지요. 민주화 정부도 정치에 얽매여서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혹자는 IMF의 외환위기는 문민정부가 원인이라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IMF 외환위기를 문민정부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문민정부가 외환부채의 실질적인 파악과 대비를 하지 못한 책임은 상당하기에 그렇지요. 하지만 대기업이든 금융업이든 저금리의 자금 대출을 연구와 개발로 얽혀진 것도 아닌 부동산 투기에 얽혀져 있었던 상황은 50과 60의 환경이 시작이었지요. 일본은 플라자 합의와 함께 부동산 투기의 환경 속에서 경제 붕괴가 시작되었다면 한국은 그 반사 이익으로 50과 60은 잠시 경제 붕괴를 피하였다가 문민정부에서 외환보유고의 부족과 부동산 투기의 거품으로 발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수는 하나회 척결과 금융실명제로 인하여 외면하고 진보는 삼당합당으로 인하여 외면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 사회에 크나큰 어려움을 주었던 IMF 외환위기는 문민정부를 올가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삼당합당이 아닌 진보단 일화로 문민정부이든 국민의정부이든 진보정부가 수립되었더라도 아시아 금융위기는 피해갈 수 없었을 겁니다. 한국 사회가 경제정책을 잘하였더라도 아시아 금융위기는 내수 경제를 어려움에 빠뜨릴 수밖에 없었기에 그 다음에 한국 정부는 보수 진영이 유력하였겠지요. 한국 사회는 당파 싸움의 유전자와 지역 분열이 진보 진영을 대립으로 반복시킬 수밖에 없었기에 보수 진영이 유력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파 싸움의 유전자와 지역 분열은 보수 진영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었지요. IMF의 어려움을 겪었던 문민정부 이후로는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진보 진영이 한국 사회를 이끌었습니다. 국민의정부가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한국민에게 건강한 가치관과 역동성을 다시 심어주었지요. 보수와 진보를 포용하는 실천이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핵위기로 인하여 국민의정부의 햇볕 정책은 실패한 것이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그 당시는 성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에서 발생한 리비아의 카다피의 몰락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20세기 말의 북한은 수백만의 아사자가 발생한 고난의 행군으로 불려지는 시기였지요.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국제 제재를 각오하면서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는 자신감은 그 당시에는 없었다고 할 수 있지요. 남북 정상회담도 그래서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햇볕 정책을 장기적인 계획이 아닌 속전속결의 단기 계획이 오히려 적합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비핵화의 전체적인 협정이 아닌 개별적인 협정이라도 단단하게 묶어놓고서 햇볕 정책을 빠르면서도 실질적이고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북한은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화학과 재래식 무기가 위협적이기 때문에 군축협정도 햇볕 정책으로 실현시킬 수 있었습니다. 생화학과 재래식 무기의 폐기가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었지요. 한반도의 비핵화는 실질적인 실천이 성공이지요. 하지만 카다피의 몰락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경험한 오늘날의 북한은 절대로 비핵화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하였기에 햇볕 정책을 실패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소윤섭의 팟캐스트는 한국 사회의 보수와 진보가 협력할 수 없었던 상황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갈등과 대립의 상황 속에서 오늘날의 핵위기를 대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그저 보수와 진보의 헤게모니적 정치만 일상화가 되었을 뿐입니다. 한국 사회는 보수와 진보의 대북 정책을 서로 깎아내리기만 하였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를 신뢰할 수 없었고 자신들의 정책으로만 북한의 핵무기를 대처하였지요.
미국 정부는 북한에게 리비아식 비핵화를 추구하였을 겁니다. 채찍과 당근의 협상이었지요. 하지만 한반도는 채찍과 당근보다는 속전속결의 협정으로 단단하게 묶어놓고서 북한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열쇠였을지도 모릅니다. 한국 사회의 보수와 진보는 갈등으로 분열하고 반복하였기에 햇볕 정책의 장기적인 계획은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반면에 속전속결의 협정의 실천으로 시작되었다면 보수와 진보의 갈등과 대립의 한국 정부일지라도 햇볕 정책과 안보 강국의 대북 정책을 함께 실현해 갈 수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50과 60은 5.18의 참상의 여파로 한국민을 건강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경제 성장으로는 풍요로웠더라도 한국민의 가치관을 건강하게 이끌 수 없었지요. 그래서 50과 60의 경제 성장은 정부로만 끝난 것입니다. 반면에 군사정부이면서도 30과 40은 잘 살아보겠다는 한국민의 건강함을 이끌었지요. 한국민의 자발적인 가치관을 이끌어 놓았습니다. 한국 사회의 산업 기반은 이 당시에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지요. 30과 40은 보국안민이라는 국가관과 국민성을 정부와 민간의 기반에서 이루어 놓았기에 친일과 쿠데타로 비난을 받았더라도 보수와 진보의 한국민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오늘날까지 그 산업화의 영향은 상당하지요. 박정희 정부는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건강한 가치관과 김영삼 정부는 역사의 책임을 바로잡은 건강한 가치관과 김대중 정부는 한국민을 포용하고 통합하는 건강한 가치관은 대한민국을 장기적으로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4차원 생활의 사회적인 일탈로 인하여 그 토대는 상처투성이가 되었지요. 한국 사회가 장기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국민의 성숙과 역동성은 사라졌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고도 갈등, 사분오열, 각자 도생의 환경으로 변하였기 때문이지요. 한국 사회가 국민에게 건강한 가치관으로 보호하거나 심어줄 수 없다면 오늘날의 4차원 생활의 일탈도, 보수와 진보의 고도 갈등도, 양극화의 각자 도생도, 지역 분열의 사분오열도 개선시킬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의 환경은 이제는 부정론이 팽배하여서 보수의 안보 강국이 힘을 얻고 있지요. 비핵화의 초창기의 시절에서 진보의 햇볕 정책에다가 보수의 안보 강국으로 힘을 보태지 못한 한국 사회가 실패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고서 진보의 비핵화를 오늘날에는 중시해야 합니다. 어느 쪽의 정책이 옳다고 하기보다는 북한의 핵무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가 함께하는 것만이 성공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초창기는 진보의 햇볕 정책에 치중하여 함께하였으면 좋았을 것이고 오늘날은 보수의 안보 강국에 치중하여 함께하였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남북한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보수의 안보 강국과 진보의 햇볕 정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 사회는 국민의 성숙과 역동성을 다시 찾아야만 한다고 말하면서 소윤섭의 팟캐스트 4부를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말하고 싶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